가서 이거 안 풀어졌지? 7번도 안 풀렸지? 자, 얘들아 잘 봐라. 이런 문제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자, 이게 이제 기출이야. 그러면 이 문제가 나왔을 경우 보기를 바꾼다든가, 이 그림은 안 바꾸거든. 보기를 바꿔서 시험에 내요. 근데 이 그림이 딱 떨어지는 순간 이게 어떤 거다라는 걸 모르면 공식화 시켜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거든. 자, 공식이 되는 문제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다 풀어줄 거야. 그런 것들은 선생님은 그래프로 이거를 풀어볼 테니까 잘 봐봐. 어떤 게 힌트가 돼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나. 선생님이 어떤 그래프가 제일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고 그랬어? ST, VT, AT 중에 누구? 무조건 VT야. 알았냐? 자, VT는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잖아. 얘 직선 기울기는 뭐였어? 가속도였고, 면적은 이동거리. 기억나지? 그지? 여기들은 거의 등가속 운동만 나오지? 잘 봐, 이제. 빗면이 나오거나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지. 빗면은 무조건 등가속이야. 알겠지? 빗면은 등가속인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지? 얘들의 가속도는 이거다. G사인 세타다. 다시 말해서 저 빗면이 각도가, 지표의 각도가 크면 클수록 가속도는 세지는데 최고값이 얼마다? 90도다. 그때를 G라고 부른다고 했잖아. 빗면의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건 무조건 등가속이고, 지금 이 물체의 운동 상태를 잘 봐야 돼. 물체 A라는 애가 점 P를, 여기지? 지나는 순간 물체 B를 여기서 출발을 시켰던 거야.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그래프가 하나 그려질 수 있어. B는 그릴 수 있지. 처음 속도 얼마니? 자, 여기 가만히 놓았던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놓거든. 이거 처음 속도가 얼마다? 0이라는 얘기예요. 됐어? 그럼 B는 이렇게 나온다. 이게 B다. 등가속이니까. 자, 중요한 건 A도 분명히 처음에 속도를 갖고 출발을 했겠지. 그런데 니들 속력과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라고 그랬어? 가속도라고 했잖아요. 둘은 어때야 돼? 평행이야. 이게 중요한 조건. 둘은 평행이야. 같은 빗면 운동이니까. 이해 갔지? 그리고 우리 얘를 V0로 놓는 거야. 모르니까. 저 P점에서의 속도거든, 이게. 다시 말해서 이건 P점의 속도인데, 이 P점 속도가 얼마인지는 지금 모르지만 얘들이 달릴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걸 잘 봐야 돼. 이 말 뭐한데? 만난다. 이 말은 시간이 동일하다는 얘기야. 둘이 시간이 동일한 거야. 알았어? 자, 시간이 동일한다는 건 이 시간을 세로축으로 긋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알았니? 그리고 나서 얘들이 원하는 조건 뭐야? 요 사이의 거리가 똑같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제일 큰 힌트였거든. A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의 시간이 어떻다고? 같아. B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어떻다고? 같다고. 둘이. 시간이 동일한데 B는 얼만큼 이동했어? B만큼. 그런데 A는 얼만큼 이동했어? EB만큼. 누가 평균 속력이 커? 당연히 A가 큰 거야. 자, 내가 무슨 말 하냐면, 너희들이 저 문제를 확실히 한다면 그래프가 확실히 그려지고, 그래프를 못 그리면 저 문제 모르는 거야. 그냥 외우는 거지. 자, 선생님이 요렇게 해보자. 여기를 자 이렇게 잡고 여기다 선을 그어볼게. 여기 시간을 잘 봐. 요 시간, 요 시간, 요 시간에 B의 이동거리는 이거지. 맞지? 그러면 A의 이동거리는 뭐겠냐? 이거겠지. 자, 눈대중으로 봐봐. 노란색 면적하고 빨간색 면적
A하고 B 몇 대 몇이겠냐, 면적이. 초등학교처럼 삼각형 갖다 꼽아 놓으면 3대 1 나오지. 근데 우리는 지금 몇 대 몇을 찾아야 돼? 2대 1을 찾아야지. 저 시간보다 왼쪽이겠냐, 오른쪽이겠냐. 만나는 지점이 저 시간은 지금 안 맞아. 3대 1이야. 만약에 저 시간을 왼쪽으로 옮기게 되면 더 비율이 커져. 노란색 면적은 더 주니까. 맞지? 저거보다 오른쪽이어야 되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러면 얘들은 이쯤에서 가야 되는 거야. 이쯤에서 서로 뭐 해야 돼? 만나야 되는 게 시간. 됐지? 그럼 나는 얘를 이렇게 잡을 거야. V. 자, 시간 동안 B는 V만큼 이동했어. 이게 뭐니? 가속 단위니? 그럼 얘는 시간 동안 얼만큼 이동해야 돼? V만큼 이동해야 되니까 얘는 뭘까? 이거야. 이해 가냐?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얘들이 2대 1이라며. 빨간색의 면적과 노란색의 면적이 2대 1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동거리가 얼마가 나오냐는 거지. 지금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거리잖아. 그럼 우리는 이동거리의 비를 구할 수도 있고, 이것도 2대 1이잖아. 아니면 이렇게 평균 속력의 비를 구할 수도 있어. 평균 속력의 비를. 왜? 평균 속력도 뭐니까? 평균 속력 A 대 B는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2대 1이 나와야 돼. 왜 그런가 봐봐. 어차피 얘들의 등가속에서 이동거리는 이게 무슨 속력이야? 이게 평균 속력이지? 둘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 속력이야, 그게. 거기다 T를 곱하는 건데 어차피 T 갖고 2 같지 않아? 등가속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그냥 평균 속력을 구해줘. 2분의 A는 어때? V0 플러스 V0 플러스 Vg. 둘 더해서 2로 나눈 거니까. 이거 이해 갔어? 그 다음에 얘 평균 속력 뭐냐? 0 플러스 Vg. 처음 속력 0이니까. 이게 이렇게 나와도 된다고 할 수 있고, 여기다 시간을 각자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시간 곱하나 마나잖아. 지워지니까. 요걸로 풀어보면 2V0 플러스 V는 얘는 V고 그냥 2대 1이 나와서 2V는 요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V는 2V0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값은 2V0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몇 V0일까? 집어두면 3V0가 되는 거지. 이렇게. 안녕하지. 파트너를 선정해야 되겠군. 길고 긴 시간이야. 얘는 가방 올려서 못 앉아. 그치? 시켜줄 거야. 앉아봐. 니네 등가속 계속 여기 프린트 가졌어, 안 가졌어? 가졌어, 안 가졌어? 응, 빨리 열어. 야, 가방 비켜줘. 한 명 아무나. 다 막 모독이 막 오라니. 비켜줘. 예의. 이리로 와달래. 여학생 혼자 앉으라고. 진짜 이런 애들 없어. 기사도. 이해 갔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항상 이런 문제들은요, 기울기가 똑같고 그로 인해서 면적을 구하는 거.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사항이 뭐냐?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사항은요, 일단 이거예요. 이건 여러분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등가속에서 이동거리 구하는 공식. 알았어? 거기에 이런 빗면 운동은 얘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이게 필수로 나옵니다. 저
말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시작하면 돼요. 알았어요? 이게 못 그려지잖아요? 공식을 아무리 써도 문제 안 풀립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조금만 변형을 시켜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 제가 그려놓은 것 좀 잘 보시고 요대로 한번 해석을 해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니 이게 정확하게 여기 동일한 시간 V0랑 딱 맞는 시간으로 잡으면 여기 2V0가 되고 이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아까 B를 V0라고 딱 잡아버리면 얘는 2V0가 돼요. 그죠? 그러면 얘는 V0까지 여기 V0까지 평균이 2분의 1 V0고 얘는 여기 가면은 2V0니까 얘는 V0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들이 맞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3대 1이 떨어져요. 알았습니까? 봐봐요. 2V0 더하기 V0 하면 2로 나오면 뭐 나와요? 2 안 나오잖아. 2분의 3 나오죠. 그쵸? 그래서 얘는 평균 속도가 1대 2가 떨어져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같은 시간 동안에 A는 D만큼, A는 2D만큼, B는 D만큼 움직였다고 써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기출이죠? 그러면 저 문제를 보고 저거 평균 속력 2대 1이었어 라고 생각하면 이 그래프가 딱 떠오르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알았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금 요 박스 2개 기억하시고 왜 이걸 쓸 수 있었어요? 같은 시간 동안에 얘는 2D고 얘는 D니까 이걸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평균 속력이잖아요. 그죠? 총 시간당 이동 거리니까 그걸 우리는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평균 속력을 구했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보십시다. 자, 역시 빗면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또한 풀었던 친구들은 뭐 거기 해설집 같은 거 보면 공식을 이용해서 풀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빗면운동만 여러분, 빗면운동 반드시 나와요. 시험 문제. 알겠어요? 빗면운동 반드시 나오는데 그 문제를 니들이 그래프를 못 그린다. 계속, 뭐 계속은 아니겠다. 수능을 볼 건 아니니까. 그죠? 니들이 누적 없죠? 누적. 이게 만약에 수능 나왔으면 누적 나왔을 거예요. 특히 설고 맨날 누적. 기억나지 마시고. 여러분 7번 잘 봐요. 빗면입니다. 뭐가 일정하다고요? 얘가 일정합니다. 일단 이게 중요하고요. A와 물체가 전 P를, 그런데 이 화살표 잘 보세요. 전 P를 지나요. 여러분 얘는 속도가 줄까요? 늘까요? 줄어요. 그렇죠. 그런 어림은 할 수 있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볼 것 없이 우리는 자 시간하고 속도 그래프에서 A는 어떻게 딱 A는 눈 딱 감고 하세요. 이렇게 등가속이에요. 이해 갔어요? A는 이럴 거라는 거예요. A는 이럴 거라는 거예요. 0은 0인지 아닌지는 봐야 돼요. 얘가 줄었어요. 그런데 B를 보시면 또 이렇대요. 그럼 처음 속도 얼마예요? 0이죠? 그럼 여러분 잘 봅니다. B도 A와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맞잖아요. 근데 얘는 늘어나는 거잖아요. 처음 속도 0이고. 그래서 노랗고 빨간 애들은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요. 방향만 만들지. 이해 갔죠? 자, 그런데 점 Q에서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뭐래요? 같은 속력. 그럼 여기란 얘기잖아요. 그죠? 요 시간 여기고. 맞죠? 그런데 잘 봅니다. 얘들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L이죠. 근데 빨간색 이동거리가 이거죠. 노란색 이동거리는 이거죠. 노란색과 빨간색이 몇 대 몇이에요? 이동거리. 눈으로 봐도 보이죠? 몇 대면? 3대 1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A는 3만큼 이동했고 B는 1만큼 이동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속력으로 Q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저 그림이 나오거든요. PQ 사이 거리는 L이고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P와 Q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P와 Q 사이의 거리. 다시요. P와 R 사이의 거리는 L인데 P와 Q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제 답이 나오지 않았나요? 얼마일까요? P와 Q 사이의 거리는 누가 이동한 거리를 물어본 거야? A가 이동한 거리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요 빨간색 면적이 얼마라고? 1이야 1. 그러면 이 노란색 면적은 얼마일까? 삼각형 하나, 둘, 세 개, 3이네. 맞지? 그러면 다시 말해서 A는 3배만큼 갖고 B는 1배만큼 왔어. 몇 분의 몇 L이야? 4분의 3L이야. 끝. 알았니? 그래프를 그려서 자기가 보면 돼. 근데 그리면서 자기가 그리잖아?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다 이해가는 거야. 공식적인 것보다는 눈으로 보여야 돼. 그래야 니네가 안 잃어버려. 이해갔어요? 그 다음에 요거랑 좀 비슷한 문제를 또 봐보자. 뭐 이런 거 여러분 다 풀 거야. 아, 이거 10번 빗면 또 나왔다. 빗면 문제만 쫙 풀어주고 선생님이 바로 오늘 운동급에 들어갈게. 왜? 빗면 문제가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해, 이 문제를. 자, 여기도 숨어있는 힌트가 있어. 자, 그림가는 물체 A가 점 P를 속력 V로 지나는 순간 줬어요, 조건을. 여러분, 물체 A는 어떤 운동할까? 어떤 운동할까? A는 이거 하지 않을까? 밑에 위로 올라가잖아. 당연하지. 근데 눈치가 빠른 친구도 알아. 야, A가 P점에 있을 때는 어디 방향이야? 윗방향이지. 자, 얘는 어디 방향이냐? 아래. 그럼 방향이 반대잖아. 이거 나오지. 그래. 또 하나. 얘가 등가속이면 여기가 V면 여기 뭘까? 똑같이 V야. 이게 힌트였던 거야. 우리가 침을 퇴 했잖아? 나가는 속도 올라갔다가 위치 에너지가 퇴되잖아. 그제? 다시 떨어지면서 무슨 에너지를 가네? 운동으로 여기서 속도 똑같아. 출발 속도랑 도착 속도가 똑같아야 된다고. 이게 힌트야.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느껴야 돼, 니들이. 아, A는 이렇게 나오겠구나. 보자. 시간하고 속도를 봤을 때 A는 이 운동인 거야, 이 운동. 얘가 V면 얘는 마이너스 V였던 거지.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얘가 올라오는데 얘를 놓은 거야. 그럼 내려와. 얘 줄어. 그러다가 얘가 다시 내려가. 0이 되는 경우 내려가. 그러다 만난 거야,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냐? 이 문제가. 다시 말하자. 여기서 두 가지 정보가 있어. A가 첫 출발 속도가 V야. 그러면 여기 나중 속도 나에서도 얼마라고? V일 수밖에 없어. 위치가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말이다, 얘들아. A하고 B는 가속도 어때 되냐? 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B를 그려볼게. 니들이 이해가 가면 돼. 요 동일한 시간을 잡자. 동일한 시간 동안에 B도 얼마가 돼? V가 돼. 이래야 가속도가 같은 거니까. 맞잖아. 그러면 요 시간까지 오면 어떻게 될까? 요 시간까지 오면 얘는 몇 V가 돼? 여기 몇 V 될까? 2V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당연하겠지. 같은 시간 동안, 예를 들어 여기 T, 2T, 시간 동안 V만큼 변한다면 빨간색도 V만큼 변해야 돼. 다만, 누구는? 노란색의 A는 줄다가 늘어야 되는 반면 B는 계속 늘거든. 이해갔어? 저 그래프가 눈에 보이냐? 그리고 나면 A의 속력이 0인 순간은 어딜까 얘들아? T야. 이해가냐? 다시 말하자. A의 속력이 0인 순간이라고 출제자가 물어봤잖아. 그럼 니들은 이 그림 속에서 이걸 찾을 수 있다니까? A 속력이 0이야? 이거네 라고 했잖아. 이해갔지?
네. 자, 이제 질문한다. 얘들아, 애초에 P점과 Q점 사이 거리가 얼마였냐? L이었다. 이제 다시 봐. 나를 봐, 나에서 B가 총 이동한 거리 몇 L이야? 그냥 L이지. 무슨 말이야? 이 면적이 얼마라고? L이라고 그래. 이해 갔냐? 졸지 마! 뽀뽀한다. 어이. 눈 똑바로 뜨면은 아이스크림 사줄게. 너만 안 자면 뭐 다른 친구들은 이미 못 먹었다 생각하겠지. 얘들아, 이제 또 도용이야. 여기 도용 들기 싫어하는 애들 있지만 이 도용은 할 수 있지. 얘들아, 노란색 면적과 여기 T까지 노란색 면적이 커, 빨간색 면적이 커? 똑같아요. 둘이 합쳐봐. 그러면 이 삼각형에 둘이 합친 건 이거 아닐까? 어차피 이거나 같은 거니까, 노란색이. 그럼 전체 면적이 얼마를 차지하니? 얘 둘이 합친 건? 반이지. 네. 전체가 L이야. B가 이동한 거리가 L인데 A하고 B가 4분의 1일씩 온 거야. 요 면적이 보니까 T까지. 얘가 0이 되는 순간까지 A도 4분의 1에 올라갔고 B도 4분의 1에 내려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럼 몇 일 남았어? 2분의 1일 남았지? 그게 답이야, 이게. 알았니? 공식으로 푼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직접 그림으로 작도해서 본 거야, 눈으로. 알았어? 저래야 저 문제가 이해가 간다. 알았어? 선생님이 이거 그릴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였냐? 같은 빗면인 거. 또 하나 힌트가 뭐였냐? 얘가 같은 P점인 거라는 거야. 올라가는 속도, 내려가는 속도 같은 지점이면 속도 같아. 그래서 이 그래프를 과감하게 그린 거고, 그로 인해서 이걸 잡다 보니 B도 요걸 기준으로 그리게 된 거야. 얘는. 그럼 같은 시간 동안 얘가 V만큼 변했으면 얘도 V만큼 변해야 되는 거 아니니? 동일한 시간이 또 같다면 V만큼 또 변해야 되고, 그래서 그림이 그려진 거고 도형이 잡힌 거야. 알았어? 자, 하나만 봐. 있으려나? 문제가. 여러분, 이 문제는 공식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뭐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린다면, 제가 그래프로 그린다면 못 그릴 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처럼 우리가 잡아놓은 시간으로 막 얘를 응용을 해서 잡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자, 뒷면의 점 B에 요거 무슨 뜻이라겠어요? 정지라겠죠. A가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알겠죠? 나는 가에서 A 속력이 V가 되는 순간이라고 했으면, 여러분 얘는 그래프를 눈으로 보려면 이렇게 그려야 돼요. 시간과 속도, 한글 속도 그래프에서 A를 그려볼게요. A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A입니다. 그래서 저 문제가 원하는 대로 V가 되는 순간, A가, 그때 B가 얼마의 속도로, 이 V의 속도로 출발하는데, 얘들 둘이 같은 빗면이야. 이렇게 됩니다. 기울기 똑같아. 이해 갔어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풀려요, 이제 여러분들. 왜 그런가? 지금 보시면 이후 뭐라고 했습니까? 둘이 만난다 했거든요. 만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시간이 같은 거라고 했죠. 시간이 만난다가.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들어봐요. 만난다가 뭐냐? 여러분, 빨간색이 이동한 거리가 나오겠죠. 이해가요? 그럼 A가 이동한 거리가 나오겠죠. 두 거리가 어때야 돼요? 출발점이 달랐나요? 둘이? 출발점 똑같았어요. 그리고 둘이 만났으면 같은 빗면에서 이동거리 똑같아야죠. 봐봐요. 지금 내가 말한 게 이해가 안 가면 저 문제 못 풀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 언덕에서 잘 봐요. A가 슝 하고 내려오는데 어느 정도 속도가 됐을 때 B가
굉장히 빠른 속도에 따라잡은 거 이렇게. 그럼 둘이 이동거리 똑같죠. 다시 말해서 빨간색의 면적과 노란색의 면적이 같다니까요.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이 빨간색 면적에서 이 노란색 요 시간 요 면적 요거 빨간색 면적에서 요 면적을 빼면 요 면적이 나와요. 해설은 그렇게 풀어놨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저 A의 속도를 얼마로 놓느냐? 그게, 예를 봐봐요. 매를 봐요. 봐. 얘를, 여기 속도를 V'으로 놔봐요. 그러면 얼마 변했어요? V' 빼기 V만큼 변했잖아요. 어느 시간 동안에? 같은 시간 동안에. 그럼 B도요. 2V 더하기 V' 빼기 V만큼 늘어나면 됩니다. 미지수가 많아서 헷갈리는 거죠. 저거 충분히 풀린다고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면 돼요.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속도의 변화가 같은 거죠. V하고 V'2 차. 요 차나 누가 B에서 요 2V에서 얼만큼 변해야 돼요? 요만큼 변하는 거예요, 얘들도. 요만큼 얘도 늘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출발 2V에서. 요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속도에서 저 속도가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죠. 그럼 당연히 이거 나와야겠죠. 이거 나와요, 똑같이.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가속도고, 그걸 나중 속도를, 우리가 나중 속도를 알아야 몰라요. 나중 속도를. 모르니까 2번 공식, 3번 공식 중에, 보세요. 1번 공식이 뭐였냐? 기억은 해봐. 공식 중에 유도니까. VT 직선의 방정식이 뭐야? Y는 AX 플러스 Y 제로지. 그지? 그런데 Y가 뭐로 변했어? V로. X는 T로. 그래서 이게 1번 공식인 거야. 직선의 방정식. 1번 공식. 알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공식이 뭐라 했냐? 출발이 얘부터 간다. 이게 무슨 속력이냐? 등가속에서 평균 속력 구하는 공식이야. 둘 더해서 2로 나누는 거 무조건. 거기다 시간을 곱한 게 이동거리잖아. 이 공식에서 얘를 모를 때 쓰는 공식이 2번 공식이고, 얘를 모를 때 쓰는 공식이 3번인데 어떻게 유도하냐고? 낮은 속도를 모를 때 요 대신에 얘를 어떻게 넣으면 돼, 여기다가. V 대신에 AT 플러스 V0를 넣으면 얘가 이렇게 정리가 돼. 그 다음에 얘는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T를 모르게 T에 대해서 정리를 해. 이렇게. 그리고 누구 여기다 넣어. 그럼 결국 2분의 V 플러스 V0, A분의 V 마이너스 V0니까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인수분해 공식으로 얘가 유도가 돼. 그래서 지금은 A, B의 나중 속도를 모르잖아. 근데 가속도는 똑같잖아. 이거 넣어서 푸는 거야. 알았니? 풀어내면 거리의 차가 B의 이동거리에서 A 이동거리를 빼면 요게 나오거든. 요게 T로 놓고 가속도가 T분의 V다라는 것을 알면 문제가 풀립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저 V'이라고 잡은 값이 나와요. V에 대한 값으로. 알겠어요? 요건 난이도가 좀 많이 있었다. 잠깐만.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내도 여러분들 좀 어려울 텐데 공식적으로 풀기도 좀 편한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 13번 문제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동일 직선상에 있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요것도 문제인 즉슨 여러분 A가 V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순간 B를 R에서 가만히 놨더니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아까 기억나요? 둘이 만났다. 눈에 힘주고
야, 만났다는 건 시간이 동일한 거예요. 그쵸? 이거 기억해. 아까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냐고. 아니, 아까. 잘 봐요. 이 거리 사이가 L이었는데,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등의 평균 속력이 B가 R에서 Q까지 운동하는 평균 속력의 2배다. 아까 기억 안 나냐고. 그래도 그려봐. 시간과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자, V. 이거 누구 그래프야? A 그래프지, 이거. 무조건 A 그래프야. 그지? 만났으니까 얘들이 0이 됐을 때, 돌아왔을 때 만났는지 어땠는지 둘은 했던 만났을 거야. 근데 B도 내려왔단 말이야. 그지? B도 내려왔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됐을 거야, B도. 어차피 요거랑 기울기는 똑같아야 돼, 이게. 이런 꼴로 얘가 내려오고 올라갔을 때 이게 B야. 둘은 같은 빗면상이니까. 일단 이런 운동인데 조건이 뭐냐면 평균 속력의 2배야. 누가? B가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에 평균 속력은 B가 R에서 Q까지 운동하는 속력의 2배야. 그러면 같은 시간인데 시간 동일해. 얘가 얘보다 이만큼 빨랐다는 얘기. 이게 같은 시간이니까. 맞지? 그러면 A는 몇 L 움직이고 3분의 2L을 움직였을 거고 얘는 3분의 1L 정도를 움직였을 것 같아요. 지금 폼이. 이해 갔어요? 그래서 A가 훨씬 많이 움직였어요. 2대 1이에요. 그러면 얘는 잘 보세요. 여기보다예요. 잘 보세요. 여기보다. 여러분 여기는 B는 이만큼 이동했고 A는 이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3대1 구간이야. 아까 우리가 본 게 여기란 말이야. 기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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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한 놈이 깨니까 한 놈이 죽네. 이거보다는 어디라고 했어? 오른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보다는 오른쪽에. 이해 가냐? 그래야 2대 1인 지점이 나올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얘들의 이동거리가 적어도 누가 더 많아야 돼? A가 더 많아야 되는데 B가 그만큼 때려와 줘야 요 정도 정도는 돼야 얘들이 2대1 거리가 되겠지. 여러분 여기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여기가 안 되는 이유는 면적이 같다니까? A, B가 그림으로 봐도 그렇잖아. 네. 결국 요 사이가 답이 되는 거야. 요 사이가 답이 되는 거야. 알았니?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잘 봐라. 얘를 어느 지점에 여기를 V1으로 놓잖아. 요거 얼마일까? 요거 생각해봐. 같은 시간 동안에 B가 V1만큼 늘었어. 그럼 얘도 V1만큼 빠져야 되지 않을까? 등가속이니까. 그래서 요 지점은 V-V1이 되는 거야. 이렇게 V1 늘었으면 V1 떨어져야지. 맞아? 그런데 저들은 시간이 동일하잖아. 그러면 A 같으면 요 속력에다 요 속력을 더해서 2로 나눌까? 2분의 V 더하기 V-V1가 이게 평균 속력이잖아. 여기다 뭐를 곱하면? 시간을 곱하면 면적 나오지 않나? 이동거리? 그 다음에 B는 2분의 0 플러스 V1이니까 0은 할 필요도 없지만 시간을 곱하니까 이게 평균 속력이 2대 1이라고 했어. 저게 2배다라고.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랑 유사한 문제란 말이야. 연습을 하고 놓은 거야. 결국 이거 다 지워지죠. 서로 이거 다 지워지죠. 결국 저거예요. V 플러스 V 마이너스 V1인데 V1은 2대 1이다. 이거 갖고 풀면 풀려요. 문제 아시겠어요? 이 값으로 풀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사실 이거 선생님 기호 어떻게 해요? T로 넣으면 돼요. T로 넣으면 T는 V분의 L로 풀리고 뭐 이런 식으로. 알았어? 이거는 다 바꾸면 돼요. 가속도도 역시 여기서 T를 구했으면
이동거리를 V분의 1로 이게 맞았으면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거는 별로 문제가 아닌데, 여기를 잡는다는 거. 이 시간대를 잡는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준이 되는 시간에서 그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 저 사이. 그리고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거. 이거하고 이겁니다. 2배라는 거. 줬어요. 기억은 그래서 그냥 맞추는 거예요, 기억은. 알겠습니까? 이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고요. 아마 올해 개념완성, 니네 자기네 학교 개념완성 나가는 학교 흔들어봐. 개념완성. 나가요? 거기 있는 문제들을 제가 연구 중에 있거든요. 나올 만한 거 뽑고, 너무 어려운 건 안 낼 거라는 것이 좀 지배적입니다, 저도. 왜? 니네들 성적 깎아봤자 학교에서 좋을 거 없으니까. 알았어요? 한번 볼게요. 그럼 중간고사 제일 기대됩니다, 요즘에. 듣고, 자, 여러분, 이제 운동법칙 펴봐요.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를 열어봅시다. 자, 여러분, 운동법칙과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같이 설명해 볼 거니까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저한테 뭘 던지세요. 네, 없어요. 응? 힌트가 없어요. 아, 저 뒤에 2장면 빼줄래? 다 있는 게 장이냐. 그 한 장밖에 없어요? 정말요? 진짜 없어요? 네. 자, 운동 치고 열심히 조금만 할게, 조금만. 알았지? 니들 테스트 해야 되니까 조금만. 자, 여러분,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건데요. 뭐 앞서서 한번 배운 친구들도 있고 지금 처음 이제 출발하는 친구는 없죠? 자, 여기 처음 나가는 친구 손 들어봐요. 나 여기 처음이다. 없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믿고 한번 해보죠. 여러분, 힘 말입니다. 선생님의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작용점입니다. 이거 제대로 못 잡으면 여긴 멀짱 꽝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 힘의 작용점이 잡히면요, 그 잡힌 물체만 합력을 하셔야 돼요. 당연한 소리예요. 근데 니들이 이걸 못합니다. 자,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니들이 제일 많이 질문 오는 게 뭔지 아세요? 힘의 평형. 이거 완벽하게 잡으세요. 여러분들한테 문제는 딱 2종류입니다.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을 잘 보세요. 물체가 딱 있죠. 힘의 평형을 잡을 때 얘부터 표현하세요. 중력부터 표현하세요. 무조건.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쓱 그은 건 이거 뭡니까 이거? 지표면이에요. 말 그대로 바다. 얘가 물체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물체 몇 개 있다? 하나. 여기는 여기 중력 몇 개 표시한다? 하나. 여기는 하나. 2개 표시해야 되지. 물체가 2개니까. 자, 그래서 표시를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할게요. 길이가 똑같은 거로 똑같은 물체인가 봐요. 얘가 중력이 좀 작은 거 봐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 그 다음부터 뭐를 하셔야 되냐면 작용과 반작용을 아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이제 오늘 아주 하이라이트가 그건데,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물체에는 지금 정지라면 합력이 0이 돼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이 되는 힘.
그럼 이쪽으로 틈이 있어야 되죠. 똑같은 힘이. 이게 누굽니까? 지표가 물체를 뭐하는 힘? 받치는 힘이에요. 지표가 물체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이거 뉴턴 아니에요. 수직항력의 표현이에요. 그럼 이거 반작용이 뭘까요? 물체가 지표를 누르는 힘. 여긴가 어딘가 있겠죠?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파란색 물체이기 때문에 이건 합력이 0. 더할나요? 없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무슨 힘이에요? 지구가 누구를? 물체를 당기는 힘이죠. 반작용은요?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지구가 물체를 당기면 작용점이 여기에 있다. 물체를. 근데 물체가 지구를 당기면 지구에 작용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파란색 물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힘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힘이 두 개인 거 봅니다. 자,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 자, 이렇게 쌓여있는 물체 있죠. 알겠어요? 또 매달린 물체 있죠. 항상 끝에서부터 풀어라. 끝에서부터 시작해라. 무슨 얘기냐? 얘는 끝이 얘입니다. 이 물체. 얘부터 풀어내야 돼요. 자, 여러분, 요렇게 힘이 있겠죠. 요거. 이게 있어야 이 물체가 합력이 뭐가 돼요? 0이 되거든요. 저 파란색이 뭔데요? 여기를 이렇게 쓸게요. A, B라고 할게요. 얘 받치죠. 누가 받쳐요? A가 B를 받쳐요. 맞죠? 반작용이 뭡니까? B가 누구를? A를 누르는 힘이죠. 작용점이 하나 생긴 거예요. 여기 없던 애가 여기 생긴 거야. B 때문에. A가 B를 받치는데 B도 A를 누른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A, A도 힘의 뭐예요? 평형이 돼야죠. 그러면 노랗고 파란 거 합친, 노랗고 파란 거 합친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수직항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수직항력이 이거밖에 안 됐어요. 근데 B가 올라가고 난 뒤부터 이게 커진 거죠. 왜? B가 A를 누르는 힘이 들어오니까. 이거 당연한 겁니다만 화살표로 표현하는 게 미숙한 친구들이 많아요. 이게 수직항력이에요. 얘하고 비교하시고요. 이제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A가 매달려 있어요. 중력 그려봅니다. 중력 그려. 중력이 지구. 지구가 A를 당기는 힘이 되겠죠. 그러면 이 물체는 제자리 0이니까 힘의 평형이 되려면 이 힘이 있어야 되겠죠. 이 힘을 줄이 A를 당긴다고도 얘기하지만 줄이 가교 역할을 해가지고 천정이 얘를 당긴다 해도 괜찮아요. A가 줄을 당기면 줄도 A를 당겨서 요 힘을 우리는 뭐라고도 부른다? 텐션, 장력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런데 두 개가 매달려요. A 말고 이렇게 B도 매달렸어. 뭐부터 그리라고? B. 중력부터. 중력부터 표현해. 그리고 얘들은 맨 아래부터 푸는 거야. 얘부터. 얘가 뭐가 되려면 0이 되려면 이 힘이 있어야 되겠지. 힘. 맞잖아. A가 B를 당기는 힘이라고도 되고 줄이 B를 당긴다고 해도 돼. 자, A가 B를 당기는 힘이 이 줄에 걸린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누구도 B도 누구를 당겨? A를 똑같은 힘으로 당기겠지. 작용점을 잘 보라고. A가 B를, 작용점이 B에 있어. 근데 B가 A에 있어. 그러면 이 물체는 노란색과 똑같은 힘이 여기에 작용하게 되면 끊어져요. 커야 돼요. 이 둘을 합친. 그래서 봐봐요. 여기 P라는 줄이 있고 Q라는 줄이 있다면 누가 튼튼해야 돼요? P라는 줄이 훨씬 튼튼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만 보세요. 이 P라는 줄에는요, 얘 무게와 얘 무게가 모두 걸린다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이 파란색 힘은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으니까요. 이해 갔어요? 자기가 요 두 개만 이해가 딱 되잖아요. 상자에 넣어놓고 땡기든 뭐든 다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이. 아셨습니까? 네. 여러분 숙제 줬죠, 제가? 물체 운동 숙제 안 줬어요? 여러분들? 등가속도. 예, 예. 아니, 그 프린트만? 아이고. 오늘 드릴게요. 자, 여러분, 운동 목적 중에서 관성만 하고, 텍스트 좀 봤다가, 바로 15분 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뉴턴 제1법칙은요, 그냥 있다. 이 정도로 좀 알고 있자. 뭐냐면, 얘는 기본 골자가 이거야. R자 힘이 0일 때야. 이거 합력이 0이란 얘기인데 어떤 경우가 R자 힘이 0이냐? 요거야. 정지와 등속. 요거다. 정지와 등속. 이게 관성이야. 외력이 없다면 물체는 저 운동을 계속한다는 얘기야. 야, 근데 집중해보자. 잘 봐. 우리 등속 운동하는 물체를 우리가 이 운동량을 측정했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등속 운동하는 물체에 질량을 곱하잖아. 이게 뭐라고 불러지는데? 운동량이라는 거 기억나? 이걸 운동량이라고 기억나냐고.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 MV P 기억나냐고? 네. 무슨 얘기냐면 사실 관성력이라는 힘이 있어. 관성력. 관성력은 반드시 외력이 있을 때만 나타나거든. 뭐 부응하고 출발하면 뒤로 넘어가는 거 정지관성, 붕 하다가 끼익 쓰면 앞으로 쏠리는 거 운동관성. 두 개로 나뉘어. 외울 필요 없다. 안 나오니까. 하지만 관성력은 우리 주변에 이런 힘으로 존재해. 원심력, 관성력이야. 다음에 전향력, 관성력. 극지방으로 갈수록 세지는 거 있잖아. 바람이 눕는 정도. 그죠? 뭐 북동력풍, 편서풍, 극동풍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통합과학 시간에. 그게 전향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구가 돌지 않으면 이 힘은 없거든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관성력이라는 게 뭐에 비례한가 봤더니 질량에 비례해요. 질량이 크면 이 관성을 깨는데 많은 힘이 든다는 건데, 운동하는 물체는요, 질량뿐만 아니라 뭐도 관련이 있더라? 속도도 관련이 있다. 이게 운동량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관성의 법칙만 간단하게 지금 정리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힘과 가속도 법칙을 들어가게 되면 이 운동량과 F는 MA를 몽창 그래프로 제가 다 분석을 해줄 거예요. 그게 운동량 쪽, 충격량 쪽에서 가장 문제를 빠르게 푸는 요령이 될 겁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갈릴레이 사고 실험이라는 건데 관성을 증명한 현상이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운동하는 물체가 쓰는 건 힘이 빠져서 쓴다고 얘기했거든. 그걸 1600 년까지 믿어왔어, 사람들이. 갈릴레이가 어떤 실험을 하냐면, 자, 이때 정지 상태의 이 A가 갖는 무슨 에너지를 갖는 거다? 위치 에너지를 최대로 가졌을 때, 이 물체는 이 아래로 내려오면 누가 최대가 되냐?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될 거야. 이 물체는 각기 다른 빗면을 동일한 높이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었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가는애 얘는 뭐냐는 거야. 얘의 속도를 V로 잡으면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물체가 쓴다는 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펴. 알겠어? 그럼 힘이 없다라면 저 물체는 영원한 등속 운동을 하게 된다. 알겠어? 이게 관성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법칙은 뭐냐? 좋다. 그런 관성을 갖는 물체에
관성을 이길 수 있는 외력이 들어온다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느냐라는 거야. 여기서 질량이 일정하다는 이 표현은 너희들이 봐는 일반 선택의 물리학에서는 불변의 진리다.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알았지? M은 그대로 있을 때 힘이 가해지면 뭐가 변한다? 속도가 변한다는 뜻이야. 힘이 가해지면 속도가 변한다. 다시 말해서 힘이 있다면 결과로 뭐가 나타난다? 가속도가 나타난다는 것이 진리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힘이 세면 가속도가 크다는 걸 시간과 속력의 기울기로 보여준 거야. 기울기로. 힘이 센 즉시 가속도가 크다. 그래서 얘와 얘는 서로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라는 결론을 얻어낸 거야. 두 번째 실험이야. 힘을 일정하게 놓는다면, 힘이 일정하다면 속도의 변화는 질량과 어떤 관계가 있나 봤다는 거야. 질량이 클수록 뭐가 컸지 얘들아? 관성력이 컸다는 거 앞에서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힘을 가해줬을 때도 이걸 이기는데 많은 힘이 들어가겠지? 결국은 원인이 되는 힘의 크기가 준단 말이야. 질량이 크면. 그래서 가속도와 질량은 이런 관계를 갖는다라는 건 학교 수업 시간에서도 무수히 들었을 거야. 그래서 이 법칙이 나왔어. 자, 우리가 얻어낼 거야, 이제. 잘 봐요. 우리가 F 이퀄 MA 했을 때 얘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F하고 A는 비례합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 시간과 힘의 그래프와 시간과 가속도 그래프는 서로 비례합니다. 똑같은 말이야. 이게 어떤 말이야? 이런 거야. 만에 하나 시간이 있고 힘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어. 뭐 2초 동안 10N의 힘을 줬어. 질량은 5kg이지. 그렇다면 시간과 가속도의 그래프 또한 F 이퀄 MA이기 때문에 얼마로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똑같다는 얘기지. 그래프가. 이해 갔어? 여기까지?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는 또 봅시다. 요게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 속도 변화량인데 플러스니까 증가량이라고 봅니다. 플러스니까 속도 증가량. 4만큼 속도가 증가했다고 해석하죠. 얘를 시간과 속도 그래프로 바꿉니다. 그대로 시간을 2초로 잡아줬을 때 조건이 필요해요. 처음 속도는 0이다 라는 조건을 준다면 0부터 출발해서 이 면적이 4 나오잖아요. 요게 나옵니다. 2m/s 제곱에 2s를 곱하기 때문에 요게 지워져서 4m/s가 됩니다. 그것도 등가속으로요. 그래서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물론 평균 2죠. 곱하기 2에서 요 4m 나오겠죠. 아주 습관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말이야, 질량이 몇 킬로라겠니? 5kg라겠단 말이야. 그럼 5kg 곱하기 4가 뭐지? MV 뭐예요? 운동량입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량이라는 그래프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얘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불변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또한 우리 이걸 알 수 있어. 시간과 운동량 그래프는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랑 비례한다는 얘기야. 이게 다음 장에 우리가 배울 얘기야. 그래서 이걸 옮겼다 여기다가. 시간과 운동량 그래프로 얘를 바꾼다면 시간 2초일 때 볼 것도 없이 우리는 이렇게 바뀐다. 다만
질량이 5kg니까 여기가 20kg m/s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결국 2초 동안에는 운동량이 20만큼 변했는데 보니까 이 면적이 20N가 나오더라는 거야. 이것은 20kg/ms라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델타 P 요 값하고 이 값이 같더라. 델타 V 이 면적 이 값이 요 값하고 같더라. 같은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요 2라는 것이 기울기였잖아. 그렇다면 10이라는 말은 이것의 기울기구나라는 결론이 나와요. 이 네 개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그래프가. 그러면 출제자는 이 안에서 다녀요. 이 안에서. F는 MA, MVP. 알았습니까? M을 놓고 FTH, PTVT를 돌리면 어떤 문제든 다 풀려요. 다만 조건 조심하세요. 우리 이런 거 적분관계라고 하잖아요. 적분관계. 0차가 1차가 되는 이 적분으로 갈 때는요. 조건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조건에 2m/s로 조건을 준다면 2부터 출발되는 마지막에 6이 되는 값이 나와야 돼요. 변화량 4가 돼야 되니까. 기울기는 무조건 2지만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조건이 2면 얘는 출발이 10이에요. MV니까. 맞죠? 그래서 종착이 30이에요. 이렇게 그래프가 출발점이 달라진다는 것만 유의하면 왜 그렇게 내신이 많이 되니까요. 알았습니까? 그것만 유의하면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려움 없다. 제가 F는 MA에서 이렇게 확장팩까지 보여드렸어요. 알겠습니까? 됐습니다. 이거는 운동량 가서 다시 한번 제가 또 얘기할 거야. 그때 가서 모르는 척하기 없기. 자, 여러분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작용과 반작용은 딴 게 없어요. 여러분 요것만 잘 보세요. 물체 A가 B에라고 하면 여기에 작용점이 있는 거야. 이 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A가 B에. 그럼 뒤에 있는 게 작용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누구도 B도 누구를 A에 힘을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뉴턴이 저 만유 인력이라는 저 힘을 딱 발표하고 나서 1법칙, 2법칙이라는 법칙을 자기가 정합니다. 관성, 그 다음에 F는 MA. 자, 이게 왜 사과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잘 보세요. 뉴턴이 사과나무로, 그죠? 사과. 자, 사과나무로 정리를 합니다. 얘가 누구의 힘을 받는다는 거죠? 지구가 얘를 당긴다는 거야. 그러면 지구가 사과를 풀 당긴다라면 반드시 누구도 사과도 누구를 지구를 당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얘거든요. 얘는 있지만 우리가 관여 안 시키는 거야. 얘는 있지만. 그러면 이 힘을 두 힘은 작용점이 어떻고 서로 다른 곳에 있고 힘의 크기 같고 방향은 반대야 라고 힘을 정리하고 나서 그렇다면 이 운동을 이제 어떻게 모든 물체의 운동은 위치와 운동이 최고거든요. 운동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과는 왜 일방적으로 지구에 떨어지냐는 거죠. 지구도 사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일방적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밀고나무 쓰면 지구를 들었다 뭐 헛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데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관성이 필요했던 거야. 지구의 질량은 이 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관성력이 너무 크니까. 그죠? 사과는 질량이 작아서 떨어지지만. 그래서 관성이 필요했고, 두 번째, 왜 떨어지는 사과는 등속 운동을 하지 않느냐는 거죠. 굉장히 빠른 등가속 운동을 하잖아. 우리 이걸 자연학파라고 그러고. 그죠?
그건 힘과 가속도 법칙이 또 필요했다는 거예요. F는 M이. 그래서 이미 있었던 관성과 이미 수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정립이 됐던 F는 MA 공식이 뉴턴의 운동법칙 3법칙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런 걸 귀납적 탐구라고 해요. 이미 있는데 규칙성을 가지고 하나로 만든 주기율표 같은 거예요. 아니면 뭐 하이형 프리미엄 사전 뭐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음 순서대로, 개혁니은 자음 순서대로 단어를 딱 규칙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이런 걸 귀납적 탐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용과 반작용은 비단 역학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력에서도 있고요. N극과 N극이 밀어내는 청력, N하고 S극이 당기는 인력은 자석의 질량이 어떻든 간에 동일한 힘으로 서로 당기고 민다라는 걸로이고, 전기력도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당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밀어낸다는 거죠. 그죠? 이것도 전하와 상관없이 동일한 힘으로 작용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걸을 때 땅을 뒤로 밀면 누가? 발이 땅을 밀면 누가? 땅이 발을 밀어준다. 니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거. 로켓을 쏘면 애들이 땅을 밀고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로켓이 땅을 미는 게 아니라 로켓이 연료를 미는 거야. 왜? 오픈 데 있으면 로켓 발사 못 하겠네. 땅 오버로서. 발사할 수 있잖아. 너네도 알고 있고. 그래서 로켓이 연료를 밀면 연료가 로켓을 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작용 반작용을 가지고 지금부터 모든 문제에 적용을 시키는 훈련을 하는데, 제일 많이 니들한테 잘 나오는 문제, 내신에서 90% 정도 나오는 문제가 얘입니다. 알았어요? 이거 틀려오면 점수 하나 날리는 거죠. 잘 보세요. 우리가 작용점만 찍어봅시다. 지구가 책을 당긴다. 이게 작용점이에요. 목적어. 내가 너를 때린다고 너가 아프겠죠. 이런 거 목적어. 오케이? 그럼 책이 지구를 당긴다. 봐봐요. A가 B면 B가 A잖아요. 이것을 무슨 관계라 한다? 작용과 반작용 관계라 부른다. 다시, 책이 책상을 밀면 작용점 얘기했죠. 책상이 책을 민다. 다시, C가 D인데 D가 C인 거야. 이런 경우 작용 반작용. 자, 그런데요, 여러분, 동일한 작용점을 찾아보자. 어딨니? 여기에 바로 동일한 작용점이 존재하잖아, 책에. 이게 힘의 평형관계야. 조건이죠. 두 힘이 있다라는 평형관계와 두 힘이 존재하는 작용과 반작용 관계를 구분해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F1, F4는 A가 B, D가 C. 어차피 이게 누굽니까? B잖아요. 책이. 알겠어요? 책을 B라고 놓는다면 여기가 계속 B잖아. 그죠? 그래서 F1, F4는 뭐다? 작용, 반작용 관계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4번을 할 겁니다. 4번을 하는데 문제 얘가 아주 단골로 나오거든. 특히 막 기울어진 빗면 나오고 그러면 이들 정신 못 차리는데, 두 개 이상 물체의 운동 상태가 붙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의 계라고 부릅니다. 시스템. 우리가 열차 보시면 알아요. 기관차의 속도와 객실차의 속도가 어때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둘은 가속도가 있다면 동일한 가속도를 갖게 된다. 자, 개라는 애들은 동일한 속도와 동일한 가속도를 갖게 되는데, 문제는 F = MA에 의해서 객실차하고 기관차가 질량이 다르다면 동일한 가속도를 곱했을 때 R자임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운동계 R자임 모두 합하면 합력과 같아요. 전체 운동계.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구해보고 어떻게 풀어내는지 지켜볼 겁니다. 방향에 따라 찾는 거, 그리고 빨리 찾는 거 방법을 다 알려줄 거니까 잘 지켜봅니다. 일단 우리한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붙어있는 물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자, 모든 마찰력은 무시되고요. 주의는 10으로 놓습니다. 바로 물체, 우리가 외력이 작용하는 그 물체입니다.
이거 힘을 정확히 표현하세요. 여기 써보세요. 물체 A의 12N의 힘을 오른쪽으로 가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물체만 집중해서 봅니다. 여기다가 자궁점을 그리고 힘을 쓰고 이렇게 먼저 쓰는 버릇. 알았어? 지금 A, B가 붙어 있지만 분명히 외력은 누굴 민 거예요? A를 민 겁니다. 물론 저 힘의 반작용은 A도 누군가를 밀 거예요. 근데 그게 운동계와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감안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잘 봐요. 저 A라는 물체가 만약에 혼자 있었다면 이 4kg라는 물체가 혼자 12N을 받았다면 얘는 가속도가 이렇게 했죠. 얼마 나옵니까? 3m/s 제곱이 나왔을 겁니다. 맞죠? 그런데 얘는 B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운동계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 질량이 몇 킬로로 잡으셔야 됩니까? 전체 질량은 6킬로로 잡으셔야죠. 4킬로, 2킬로 합쳐갖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집어넣어서 12N이 6kg 전체의 물체를 미는 꼴이 되니까 가속도가 얼마 나옵니까? 2m/s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운동계의 가속도는 이게 정답이고, 문제는요 F = ma이기 때문에 A의 알짜임 이렇게 구합니다. A의 알짜임은 A의 질량의 가속도를 곱하고 B의 알짜임은 B의 질량의 가속도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8N이 되고 얘는 4N이 되어서 합친 게 12가 되는데, 알짜임은 여러분들 알죠? 합력이라는 거. 자, 여기다 써볼게요. 이 박스가 8N 나오려면 여러분 여기에 무슨 힘이 있어야 돼요? 얼마? 이게 있어야 되죠. 맞죠? 여러분 여기서는 얘 자체는 알짜임이 얼마 나와요? 이게 나와서 끝이에요. 이게. 근데 얘는 8이 뜨네요. 이게 생긴 거야? 누구 때문에 생긴 거죠? B 때문에 생긴 거야. 그럼 이건 누가? B가 누구를? A를 민 힘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럼 반작용에 의해서 누구도 A도 누구를? B를. 그럼 여러분 이 B의 힘이 몇 종류 있나 계산해봐요. B에 몇 종류 힘이 있어요? 하나죠. 그것도 얼마? 4. 그래서 얘 합력은 4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갔어요?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나오죠? B가 A를 미는 힘, 작용하는 힘, 4N이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똑같은 조건이거든, 얘들아. 자, 똑같은 조건인데 힘을 반대 방향에서 밀 거예요. B를 밀 거라고요. 얼마의 힘으로? 바로 12N의 힘으로 얘를 밀 거라고. 질량은 동일하니까 가속도는 그냥 2m/s 제곱이고요. 거기에 각자의 8N과 4N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박스를 잘 보셔야 돼요. B가 알짜임이 얼마죠? 4N입니다. 가속도가 2이기 때문에 2는 4. 그러면 얘는 12N의 힘을 받고 있는데 4N이라면 이쪽으로 얼마가 있어야 돼요? 8N이 있어줘야 4가 나와요. 이거 누구 때문에 생긴 힘이에요? A가 B를 미는 힘이다. 그럼 B도 누구를 민다? A를 얼마의 힘으로? 8N의 힘으로 민다. 그렇다면 A에 작용하는 힘은 몇 종류냐는 거죠. A에. 당연히 노란색 8N 하나밖에 없죠. 이건 작용점이 여기 거니까 12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잘 봅니다. 우리가 한눈으로 얘를 풀어낼 때는 어떻게 푸느냐 봅시다. 이 물체를 잠깐만 힘을 여기다 줬잖아요. 힘을 준 쪽을 가려요. 뒤에 있는 애가 바로 작용반작입니다. 4N. 이해가요? 힘을 준 쪽을 가리면 힘을 준 얘죠? 얘 가려요. 뭐가 답이라고? 8N이 답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A, B, C가 있는데 여기서 민다? 이거 가려요. B, C 합한 게 작용반작용이야. A와 B 사이. 그럼 B하고 C 사이는 두 개 다 가려. C의 R자임이 이 둘 사이의 작용반작용. 그럼 여기서 밀면 C에서 밀면 B와 C의 작용반작용은 A, B, R자임은 합한 값이고 A, B의 작용반작용은 A의 R자임이 답이야. 이해가냐? 그렇게 치고 들어가면 빨리 볼 수 있어. 알았어요? 이건 어디든 다 성립하니까. 자, 이제 줄로 연결된 걸 보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작용반작용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 힘이 작용하는 물체에서 찾는 게 제일 빨라. 물체 A를 12N의 힘으로 당긴다 해서 여기를 당긴다는 거야. 얼마 힘으로? 12N. 누굴 당긴 거야? A를 당긴 거라고. 그러면 전체 질량은 몇 킬로냐? 4킬로죠. 연결된 애가 4킬로잖아요. A 질량 3킬로, B 질량 1킬로. 거기다 가속도를 곱한 게 얼마 나와야 돼요? 12N이 나와줘야죠. A는 얼마 떨어집니까? 3m/s 제곱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A, B에다가 3을 곱하자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각각의 R자임이 떨어지겠죠. A R자임은 3kg에다가 뭘 곱하나? 3을 곱한 거고요. B R자임은 1kg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3을 곱한 값이 되겠죠. 이게 각각의 R자임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통해서 얘 9N 나오잖아요. 얘 3N 나오고요. 두 힘의 합이 12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들의 작용반작용을 찾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 A에서. 왼쪽으로 10인데 오른쪽으로 얼마가 있어야 얘가 9가 떨어지겠냐? 3이죠. 그럼 이 3은 누구냐? 봐요. B가 줄을 통해 A를 당기는 힘이에요. B가 줄을 통해 A를 당기는 힘이다. 그럼 반작용에 의해서 누구도 A도 줄을 통해 B를 3으로 당긴다. 그럼 줄에 걸리는 장력은 결국 저들의 힘이다라는 얘기인데 저걸 절대 더하지 마시라는 거야. B가 당겨도 3N의 줄의 힘이 걸리고 A가 당겨도 3이 걸린다는 얘기지 둘이 동시에 6이 잡힌다 이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장력은 얘가 정답이다. 장력은 줄에 걸리는 힘이야. 저걸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뒤에 가서 또 설명하면 헤맨다. 여러분 만약에 잘 봐라. 1로 당겼으니까 3이 답이지? 여기로 당기면 몇이 답일까? 9가 답. 이해 가서 뭔 말인지? 봐. 이 줄을 잡고 매달아봐. 이 줄은 얘를 잡아당기는 거야. 근데 이쪽 줄을 잡고 매달아봐. 이 줄은 얘를 잡아당기는 거야. 이해하냐? 됐어? 이 물체 봐라. 누구 R자임이 답이겠냐? B가 A를 미는 일. B R자임이 답이야. 알았어? 요거 7kg고 7N이니까 가속도 얼마겠어? 1 나오겠지. 가속도 1. R자임은 뭐야 그럼? 5N, 2N. B가 A를 미는 얼마? 2N. 끝이라. 이해가니? 자, 이제 물체 B를 12N의 힘으로 당긴다. 방향이 반대네. 그러면 똑같아. 가속도는 얼마고? 3m/s 제곱. 똑같아요. AR자임 9N, BR자임 3N, 장력 9N. 이렇게. 이해 갔어요? 왜?
여기에 R점이 3인데 아까 이쪽으로 12로 당겼잖아. 그럼 반대로 얼마가 있어야 3이 나오겠냐고. 9가 나오고. 장력은 9예요. A, B의 서로 작용 반작용도 9고.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밑에 엑서사이즈 1번. 여러분, 줄에 걸리는 장력이나 저기 용철적으로 눈금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용철은 저울 자체가 힘을 측정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줄에 걸리는 장력을 눈금으로 나타내는 도구라고. 얘 무게는 무시하죠. 무게는 무시하고. 그럼 누가 걸리겠어요? 얘 R점이 걸리겠죠, 여기에. 이해 갔어요? 30N이고 5kg니까 가속도 얼마일 거야? 6이죠? 그럼 얘 얼마고? 18N. 얘 얼마요? 12N. 용철력을 눈금 얼마? 12가 답이에요. 졸면 죽는다. 5분도 안 남았어요. 자, 이제 매달림 물체입니다, 여러분. 이거 끝나면 끝날 테니까 집중 잘해요. 여러분, 매달림 물체는 특별하게 힘을 표시하지 않아요. 그럼 뭘 알아셔야 되냐면, 매달림 물체의 무게요. 매달린 물체의 무게가 곧 외력입니다. 매달린 물체의 무게가 외력이에요. 그 운동계예요.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까지 설명할 거니까 쉬우니까 제대로 들어요. 이 운동계가 있죠. 누가 매달렸습니까? B가 매달렸고 B의 중력인 EMG가 운동계의 외력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거 감지하죠. 이쪽 당겨? 이 R점에 걸리겠네? 맞아요.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 당기면 요 줄에 이 R점이 걸려요. 알았어요? 따져보겠습니다. 외력이 EMG예요. 전체 질량이 3M입니다. 몇이면? M, EM 걸렸으니까 가속도 얼마 나와요? 3분의 2지. 요걸 그대로 질량에다 갖다 곱해보세요. 얘 얼마 나와요? R점 3분의 2mg. 얘는 얼마 나오고? 3분의 4mg. 자, 이게 R점이라고. 그러면 이 물체만 보라고. B만 봐, B만. 아래로 2mg인데 위로 얼마가 있어야 3분의 4mg가 나오겠냐고. 3분의 2mg가 있어야 합이 이거 떨어질 거 아니야. 2mg는 3분의 6이니까. 그럼 이 장력이 3분의 2mg란 얘기고 얘도 얼마다? 3분의 2mg란 소리라 R점이 3분의 2mg입니다. 이해 가냐? 다시 외력과 운동계의 외력과 R점이 동일합니다. 얼마? 2mg. 가속도는 얼마다? 3분의 2g. 그래서 각각의 R자인 3분의 2mg, 3분의 4mg가 답이 되겠고 얘가 거기에 걸린다. 이게 끝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다루겠어요. 느닷없이 나옵니다 이거. 근데 졸라 쉬운 거니까 틀리고 점수 깎이지 마요. 무슨 말이냐면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요 보존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보는 거거든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게 이거거든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잘 보세요. 운동계 내에서요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모두 역학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이 값은 증가한 역학적 에너지 값과 어때야 돼요? 같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만약에 얘가 아랫 방향으로요 B가 요만큼 움직여요. 어차피 움직이겠죠. 요만큼 움직여요. H만큼 움직였어요. H만큼. 여러분, 지면을 기준으로 B는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내려왔잖아요. 감소했다니까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네. 그러면 A는 어떨까요? 위치 에너지. 그대로죠. 네. 그러면 이 운동계에서 잘 보세요. 얘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 A와 B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럼 감소한 건 누구고? B. B의 위치 에너지고 늘어난 건 누구다? A. A와 B의 운동 에너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가 잘 보세요. 중력이 뭐예요? EMG잖아요. H만큼 떨어졌으니까 이만큼 뭐 했다? 감소했다. 이거랑 이 둘의 증가량이 같을 거 아니야. 맞니? 근데 봐. 어떤 순간이든 A와 B의 속도는 어떠냐? 같아야지. 같은 운동계니까. 그러면 이들은 과연 몇 대 몇이냐? 2분의 1 mv제곱에서 V가 똑같다면 누구에 따라서 운동에 정해진다? 질량. 몇 대 몇이야 질량? 1대 2다. 굳이 B의 증가한 운동 에너지 값은 얼마냐? 그럼 여기다가 3분의 2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3분의 4 mgh. 이해가냐? 그럼 얘는 몇이겠어? 3분의 2 mgh. 증명한다. 얘가 h만큼 내려가면 얘 얼만큼 이동하겠니 여기? h만큼 이동하겠지? w는 뭐야? fs야. f가 얼마였어? 3분의 2 mg. 이동거리 h. 아우죠. 이해 갔어요? 어떤 말인지? 이거를요, 매달린 두 물체까지 들어가면요, 누군가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애가 있어요. 하나가 내려가니까. 그냥 증가한 쪽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이것들 금방금방 풀어요, 여러분들. 자, 잠시만요. 여기에는 여러분 노트에 혹시 책에 두 개가 매달린 거 있어요, 없어요? 두 개 다 매달린 거 봐봐요. 없죠? 여러분 이거 하나만 딱 하고 끝냅시다.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자, 그 정도로 애가 있는데 여기에 A가 있고요, B가 있습니다. 얘가 2kg짜리고요. 얘가 3kg짜리입니다. 중력과 속도는 10이고요. 이 물체 운동만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누구 쪽으로 움직일까요, 얘가? B 쪽으로. 얘 몇 뉴턴이 아래로? 30이죠. 얘 아래로 얼마예요? 20이죠. 얘 이렇게 움직이죠. 잘 보세요. 얘는 플러스죠. 얘는 같이 가는 방향이니까. 얘 뭘까요? 이 R자면 얼마일까요? 얘는? 10입니다. 10. 명심하세요. 이해가요? 네. 전체 질량 몇 킬로고? 5kg잖아요. 가속도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네. 자,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다 2를 곱하면 몇 뉴턴이 R자예요? 얘는 여기까지 됐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잘 봅니다. 얘가 4가 나오려면 위로 얼마 있어야 돼요? 24가 있어야 돼요. 둘이 합이 4가 떨어지죠. 다시 얘가 6이 나오려면 여기 얼마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14. 장력 얼마예요? 24라고. 이해합니까? 근데 제가 이거 왜 그랬느냐? 어려울 것 같지만 이거 다 써주고 풀면 이해 안 될 거 없습니다. 근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본다면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누굽니까? B의 위치 에너지죠. 이것이 증가한 역학적 에너지는 뭐예요? A, B의 운동 에너지 빼고 A,
B는 무조건 증가하지만 여기에 누구의 A의 위치 에너지도 증가량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봐. 여기까지 얘가 H만큼 이동한다. 그러면 결국 이건 30H야. 얘는 H만큼 올라갈 거 아니냐. 그럼 얘는 10H야. 이거 얼마겠냐? 20H지. 근데 질량비가 몇 대 몇? 2대 3. 그러면 얘만의 운동 에너지는 여기다가 5분의 1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8H야 8H. 그 나머지 12H는 얘기했죠. 어렵지 않다고요. 역학적 에너지를 보면. 알았습니까? 이거를 다음 시간까지 문제예요. 뒤도 다 기초 문제도 다 그런데 빗면 움직임이 있어요. 빗면. 풀 수 있는 사람 풀고 풀지 못하는 그냥 다 보세요. 뒤에 해설지 다 있습니다. 아셨어요?